이제 열차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게 열차 표시입니다. 열차 표시고 이 열차는 여기 요 제어가 나 있는 요 선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열차가 이렇게 가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열차가 뒤죽박죽되고 뭐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렇겠죠. 고속철도에 이와 같은 관제실 통제가 필요한 것은 시속 300km가 넘는 운행 속도로 인해 기관사가 육안으로는 외부에 설치된 신호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 열차는 신호기에 의한 기관사가 직접 신호 체계를 보고 운행하고, 고속철도에서는 차상 신호에서 직접 받아서 자동으로 속도를 인식하면서 운행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제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정보를 뒷받침해주는 철도 신호는 고속철도의 핵심 기술이다. 고속철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운행 시간의 정확성이 가능한 이유는 고속철도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열차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릴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고속열차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 하루에도 수십 대의 고속철도가 달리는 레일 위에 숨은 답이 있다. 레일 안쪽에 일정 간격을 두고 설치된 이 장치를 통해 고속철도의 위치와 속도 정보가 관제실로 전달되는 것이다. 하나의 레일로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열차. 그래서 한 1.5km마다 송신 장치가 있고, 또 반대쪽에는 수신 장치가 있어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여기 분할점입니다. 궤도회로가 1500m마다 한 번씩 이런 정기적으로 이걸 달아놓음으로써 궤도회로가 구분이 돼가지고 그 안에 차가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또 열차 쪽으로 차상 신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그 기본이 되는 장치입니다. 고속철도가 시속 300km로 달릴 경우 열차 간의 안전거리는 최소 9km가 유지돼야 하는데, 1500m마다 설치된 이 신호장치를 통해 고속철도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해 정적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고속철도 전문 기관사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최첨단 설비를 통해 다양한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는 시뮬레이터 설비를 통해 예비 기관사가 실제와 동일한 조건에서 운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고속철도 시뮬레이션실 역시 실제 기관실과 동일한 장비와 신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실제 열차 운전실 기기와 그 모형을 그대로 가져온 건 똑같은 실제 부품 써서 똑같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과정을 철도 주변의 모습까지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속철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관사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관제실의 제어를 받아 운행되게 된다. 감속을 요구하고 있고, 감속을 안 한다면은 안 하고 그냥 감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안 하면은 저렇게 경고, 오렌지색으로 경고를 해주고, 안 하면 그러고도 안 하면 이제 제동 개입을 해서 스스로 감속시켜서 어느 범위를 못 벗어나게 묶어둡니다. 고속철도는 여러 인지 장치들을 통해 기관사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위급 상황 시 열차를 자동으로 정차시킨다. KTX 기장이 실신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은 열차는 자동으로 5초 후에 정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조작하고 있는 장치에 손을 떼고 실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비상제동이 작동돼서 정차하게 됩니다. 고속철도는 다양한 차상 안전장치를 통해 열차 충돌과 같은 사고로부터
승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 승객을 보호하고 철도 다른 열차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상 안전 장치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안전 장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는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도 비행기보다 안전한 대형 운송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속열차 운전의 신호 장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 조건을 제시해주고 또 위험한 구역으로 들어간 열차의 속도를 통제하고 정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 확보에선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신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신호 시스템이 국산화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3월 30일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됐다. 고속철도의 혁신적인 속도와 기술력에 모두들 놀라워했지만 사실 당시 고속철도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기술 중 국내 기술은 거의 없었다. 그 당시에는 당군 이래 최대의 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가 산업으로서 이제 기획을 해서 프랑스의 떼제베를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프랑스를 택하게 됐던 선정하게 됐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바로 기술 이전 국산화에 대한 약속을 프랑스가 이제 했기 때문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 기술을 통해 고속철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속철도 기술을 가지고 있던 독일과 일본, 프랑스 중 우리가 택한 곳은 바로 기술 이전을 약속한 프랑스였다. 제가 그때까지만 알고 있는 것이 최고 속도 한 20k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300km로 2배 이상 속도가 뛰어가는 그런 개념의 제어에 대한 어떤 컨셉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초창기 때는 모든 게 다 새로운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 산전회사에서 근무하던 기능인은 철도신호 개발연구원으로 뽑혀 교육을 받기 위해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술만 알려주려는 프랑스의 연구원들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했다. 아주 좀 중요한 것들을 좀 배워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당시에 교육 담당자가 연결을 시켜줬는데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회사에서 어떤 블러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원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못 만나도록 차단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핵심 기술의 어떤 깊이 있는 부분들을 이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 겁니다. 기능인에게는 타국의 언어만큼이나 고속철도 신호 시스템의 모든 것이 낯설었다. 네. 요거는 제가 프랑스 회사 이제 다닐 때 그때의 메모 좀 보시면은 그때 메모했던 것들이고 이것도 프랑스 그때 제가 교육할 때 처음에 가가지고 교육할 때 여기에 보면은 이런 기능인은 매일 적었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철도 신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습득해 탄탄한 기초 기술을 다졌다.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메모하고 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메모가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허남경 기능인.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철도 신호 기술을 배우려고 했던 것은 기술 개발을 결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는 기술 이전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는 뭐 시험을 쳐가지고 뭐 낙제 점수를 받더라도 뭐 그냥 낙제 받으면 그만인데 프로젝트는 그러면 실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감은 많이 있습니다. 철도 신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기능인과 함께 프랑스에서 동고동락한 사람이 있다. 3개월 안에 신호 시스템을 성공해야 했던 두 사람은 파리의 숙소에서 매일같이 밤을 새며 개발에 몰두해야 파리 했다. 가서 찍은 사진에 이제는 추억이 됐지만 당시에는 1분 1초가 아쉬웠던 상황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모니터 21인치 브랑가 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엄청 무겁습니다. 그거 2대하고 데스크탑 워크세이션 또 큰 거. 그 많은 전철에 타가지고 그걸 낑낑거리고 들고 와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또 같이 일을 합니다. 또 택시라든지 타면 좋긴 좋은데 파리도 도시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막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철이 저희 물건 들고 다니는데 힘들지만 그 지하철이 더 빠르게 올 수 있고 그때 당시에는 하루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올해로 22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현재 차량 제작과 제어 시스템 등 87% 이상의 기술 국산화를 이뤄냈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의 각종 유지 보수 비용이 최고 50%까지 절감될 수 있었다. 국내 고속철도의 도입부터 함께 해왔던 허남경 기능인은 지난 13년 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철도 신호 중 총 7개의 시스템 개발에 성공해 고속철도의 기술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다. 국산화되기 전에는 이제 그 프랑스 제품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기도 좀 어려웠고 또 물품 구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고장이 났을 때는 이 부품도 사고 해야 되는데 제품을 사오기 위해서는 해외에 프랑스로 주문하게 되면 3개월 이상 6개월 이 정도 걸립니다. 신속하게 대처가 돼야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고 또 정시 운행에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 보면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능인은 최근 새로운 철도 신호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 중이다. 현장 도입 전 시스템의 문제를 사전에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 가상 상황을 설정해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반복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철도 신호 시스템이 완성된다. 현장으로 개발한 것이 나가기 전에 지금 저 장치를 통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여기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장으로 나가야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인이 이토록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하는 이유는 몇 년 전 일어났던 사고 때문이었다. 당시 기능인은 외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철도 신호 시스템을 만들어 시운전 테스트를 거치고 있었다. 그런데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열차 운행이 5분 이상 지연되는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열차 운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시스템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중화가 돼 있어 가지고 한 개가 고장이 나도 다른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가 다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늘 정상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어떤 그 장애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이제 문제인데. 하지만 기능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밤을 새며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철도 신호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철도 신호의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속철도의 안전과 직결된 철도 신호. 그 때문에 체계적이고 꼼꼼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능인.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근성과 집념으로 외국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철도 신호의 기술 국산화를 이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12월 기능 한국인에 선정됐다. 90년대 중반에 그 교육하면서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 기술 안 가르쳐 주던 것, 이제 우리가 했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아주 그냥 그 해냈구나 그런 데 대한 기분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핵심에 접근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기술자로서의 자부심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허남경 기능인은 프랑스에서 기술을 배우던 10여 년 동안 1년에 짧으면 3개월에서 길면 7개월씩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고속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새벽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아이들의 유년 시절 그는 늘 자고 있거나 한밤중에 집을 나가는 불량한 아빠였다. 일이 안 풀리고 할 때는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원들한테 맡겼을 때 이 아빠는 좀 맡기면 이렇게 좀 직원들이 알아서 했었으면 좋은데 그걸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투입을 해서 자기가 투입해서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해 보는 일도 있었는데 집에 시간 될 때 몇 번 같이 놀러 가려고는 해 주셨는데 같이 공원에 가도 예를 들면 돗자리를 깔고 이제 아빠는 주무시는 거죠. 집에서 안 잘 뿐이지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벽 내 일을 마치고 돌아온 몸은 기능인의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다. 저희 친정하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 못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 그러나 국가산업의 역군 중 한 사람으로서 모든 기술자들이 그랬듯 허남경 기능인 또한 자신의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일하는 게 좋았고요. 네. 그 일에 빠져가 있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고 하는 게 이 아빠는 그게 자기 낙이라고 해야 되나? 기능인은 회사에 연구소를 설치해 매년 새로운 철도 신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거 칩은 옛날에 프랑스 기술을 분석해서 개발하던 철도 신호 시스템을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자체 기술로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철도 신호의 기술 국산화가 꿈인 그는 목표를 향해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그 부산에서 고속열차가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나 몽골을 거치고 또 중국을 거치고 해서 유럽까지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철도망이 구성이 되면은 그 철도망에 우리 제품이 열차를 제어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술을 어깨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할 역할을 다 할 것이고요. 틀림없이 하여간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